이거는 실제적으로 제 포장의 모습입니다. 얘가 이제 일반 갈리기가 아니고 소형 갈리기거든요. 예, 소형 갈리기는 일반 갈리기 형식과 똑같은데 약간 작아요. 제가 좀 힘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갈리기로 북주기를 했는데요. 얘 도저히 가지를 못해요. 정말 힘들어서. 그래서 소형 갈리기로 하면 이거 정말 힘 안 들이고도 갈 수가 있어요. 또 턴을 할 때 편해요. 일반 갈리기는 턴이 돌지를 못해요. 와, 진짜 돌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북주기를 주시려면 소형 갈리기를 하는데, 자, 북주기 주는 시기를 꼭 물어보세요. 어떻게? 입이 5개에서 7개가 나왔을 때 밑에 떡잎이 잠길 정도로 흙을 줘야 된다. 어설프게 흙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잠길 정도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또 질문들을 하세요. 아니, 밑에 떡잎까지 잠겨버리면 콤바인이 벨 때 흙을 먹잖아요. 그래서 질소 요구량이 많아져요, 초반에. 무슨 말이냐? 초반에 콩을 심을 때 질소가 많이 있어야 콩이 확 자라면서 착혁도가 높아져요. 콩이 초반부에 안 자라니까 딱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 자라봤자 착혁고, 콩이 달리는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초반에 비료기가 좀 있어야 착혁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진짜 북주기를 딱 2번 주거든요. 자,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자, 파종 후 며칠경이요? 25일경인데 1차 파종 동시 제초 처리를 잘 해놓으면 이 시기까지도 풀이 나긴 나요. 근데 조그맣게 나요. 자, 그럼 북주기 하는 데는 2차 제초제를 하는 것이 틀려져요. 시기가. 보통 우리가 2차 제초제는 파종을 하고 나서 며칠로 잡죠? 12일에서 15일 사이에 2차 제초제를 하라고 그래요. 자, 북주기를 하실 농가는 그때 제초제를 하시면 안 돼요. 왜? 12일에 15일에 제초제하고 북주기 줘버리면 도로 또 제초제를 또 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북주기를 하실 농가는 1차 제초제를 꼼꼼히 한 다음에 이 북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꼭 그때 2차 제초제를 마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북주기 나와 있네요. 파종 후 며칠이라고 했죠? 45일 경우에. 자, 그러면 얘 2차 북주기를 하고 나서 다시 3차 제초 처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2차 북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콩이 지금 영양 성장을 상당히 많이 한 거죠. 많이 했죠. 많이 한 상태에서도 북주기를 또 주고 또 제초제를 또 합니다. 자, 2차하고 3차 제초제는 보통 우리가 어떤 방식을 많이 쓰냐? 짊어지고 충전 분무기를 들고 들어가서 합니다.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콩 농사를 면적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가 2차, 3차 제초제 사람이 다 짊어지고 충전분무기 들어가서 고랑고랑 다 이렇게 묻혀서 다 했어요. 유제로. 꼭 해주셔야 되는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콩이 이렇게 영양 성장을 막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막 크다 보면 막 콩밖에 안 보이니까 야, 이제 제초제를 안 해도 된갑다 하고 3차 제초제를 생략하신 분들은 언제 후회하죠? 수확할 때. 수확할 때 아주 몸 풀들이 다 뚫고, 특히 미국산 가막살이가 다 뚫고 올라가죠. 미국산 가막살이는 꼭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대를 이렇게 딱 불어버리면 어떤 물이 나오죠? 하얀 물이 나올 거예요? 빨간 물이 나올 거예요? 빨갛게 물이 나옵니다. 자, 이게 콤바인하고 같이 돌아가면 콩이 어떻게 될까요? 꼭 자반병 그린 것처럼 빨개요. 그래서 가끔씩은 손으로 이렇게 닦아보면 지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수확할 때 이 풀을 제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거 다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차 제초제까지 다 해준다. 그러면 이제 2차 제초제하고 3차 제초제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발화전 처리제 안 나게끔 하잖아요. 근데 2차하고 3차 제초제를 할 때는 죽이는 것까지도 조금씩 섞어서 같이 해줘요. 안 나게도 하지만 죽이는 것까지도 같이 많이들 해줍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 콩이 잘 됐죠. 사람이 서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사실은 사진 다 안 나오는데 이거보다도 솔직히 수확할 때 되면 콩이 이 정도까지 자라요. 가슴까지 자라요. 이건 다 자란 게 아니에요. 이 가슴까지 자라는데 저는 가슴까지 키워야 된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의 거의 이렇게 허리 골반 쪽까지 왔는데 이 정도 오게 되잖아요. 이건 좀 오면 수확하실 때 콩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콩잎이 다 탈락으로 나면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가슴 정도까지 무슨 말이냐면 콩 선풍콩의
경장은 약 68cm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약 90cm까지 키워라 해요. 그러면 어떤 게 있죠? 콩의 착격도가 높아지고 수확할 때 기계 수확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콩을 나는 좀 일일이 예치기로 벨 거요. 굳이 키우지 않을 거야. 기계 수확을 안 할 거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제가 또 기계 콤바인이 있는 상태에서 예치기로 다 베거든요. 그 이유는요. 콩 포장 내에 이 포장 내에요. 콩이 익는 속도가 다 틀려요. 벼도 틀리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경험하셨을 거예요. 콩이 전반적으로 익었는데 듬성듬성 파랗게 조금 덜 익은 경우가 있어서 걔네를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콩들이 어떻게 될까요? 탁탁 튀고 요즘 날씨는 뭐 30도요? 아니 뭐 35도도 막 이렇게 건 40도까지 가다 보니까 그래서 콩농가들은요 한낮에 콩밭에 가면 안 돼요. 속상해서 그거 못 들어요. 다 튑니다. 선풍콩이 탄립이 적다 하나 선풍콩도 튄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했던 방식을 저는 써요. 예전에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콩을 어떻게 뱄죠? 싹 베다가 집에다가 포장 깔아놓고 딱 뒀어요. 그래놓고 벼 수확 싹 끝나고 나서 진짜 겨울 막 눈 오기 전에 도리깨질을 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일률적으로 베놓으면 수확 시기를 내가 잡을 수 있다. 또 하나, 건조 상태가 좋다. 네, 건조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콤바인을 수확하면서 탄립되는 나가는 콩들이 적다. 힘들지만 제가 이걸 왜 했냐? 우리나라에서 되게 콩농사를 많이 지신 분이 몇십만 평을 진다는 소리에 내가 몇만 평밖에 안 지는데 핑계를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희 직원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못하니까 저는 싹 베놓으라고 해요. 인력을 사서 싹 베놓으라 합니다. 그래놓고 포장에다만 싹 모아놓으라고 해요. 네, 그러면 콩도 잘 익어요. 아주 잘 익습니다. 콩은 현재 건조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콩은 두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콩이 서로 부딪히거나 콩에 뭐 스크루가 됐든 버켓이 됐든 얘가 움직이면서 지그들끼리 부딪혀서 깨지죠. 떨어지면서 깨지죠. 그러다 보니까 건조기 사용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콩 포장해서 최대한대로 익혀야 되고 이걸 아니면 널어서 익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콩을 베놓으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농사 짓던 것처럼 잘 익더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예전에 콩을 베다가 집에 바닥에 갖다 놓고 했다가 했을 때 안 익는 콩 없었어요. 시퍼런 콩도 다 익어요. 그죠? 예, 그래서 좀 그 방법을 쓰시는 것 좀 권장드리는데 힘들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 콤바인으로 수확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덜 익은 콩들은 옆에 콩을 산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양파 그물망에 수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우스 안에 선별하기 전에 놓습니다. 예,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 시기에도 상당히 해가 뜨겁기 때문에 그냥 밀폐를 해놓으면 안 돼요. 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바람이 통하게끔. 건조에는 온도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정량의 선선함도 필요하고 바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다 익습니다. 안 익는 콩 없어요. 베자마자 제발 일반 벼 통백에 담으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양파 통백에 꼭 담아서 이렇게 꼭 보관을 해주시고 하우스 안에 그냥 파레트 하나 놓고 그냥 두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왜 그러냐면 일반 하우스에다 바닥에 싹 일일이 깔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콩은 외부에다가 널어놓으면 안 돼요. 아침 이슬 맞는다든지 밤 이슬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콩이 불어요. 안 됩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파종 전하고 파종까지만 교육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2차 교육은 개화 전에 현장에서 교육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꽃이 피기 전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덥더라도 현장에서 할 거고 개화가 끝나고 났을 때 중요한 시기에 또 현장에서 한번 할 거고 수확전 이게 4번은 나설 건데 수확전 교육은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수확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 거의 마치는 시기에 마지막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콩 포장이고 그래도 콩 포장 시기에 이 정도면 깨끗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된 포장에서도 수확을 하려면 15일 이상 있다가 수확하셔야 돼요. 보기에 익은 것 같아도 익지가 않았어요. 뭘 보고 할까요? 우리 여기 계신 젊은 세대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들이 농사 지었던 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기가 막히게 농사 지셨어요. 어떻게? 뭐라 했냐? 콩이 딱 배꼽이 떨어져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 수확을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얘는 가보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익은 것 같아도 잘 보면 잎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그죠? 이러면 안 돼요. 콩은 성숙을 하고 나면 잎도 다 떨어져야 되지만
이 줄기에 있는 것까지도 영양분을 콩 쪽으로 다 보내면 배꼽이 딱 떨어져서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요. 어른들 말로 딸그락거리고 콩이 타원형이 아니고 동글동글 땡그라져야 돼요. 자, 이게 실험에 뭐라고 했죠? 예측으로 다 배면 된다. 자, 우리 대체적으로 이제 콩의 상태 보시면 왼쪽의 콩과 오른쪽의 콩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등급으로 봐도 얘는 무조건 대립종 특등이고 얘는 우리가 수매를 할 때 나눠지죠. 이 대립종, 중립종, 소립종. 자, 이 세 개에서 대립종의 특등 1등, 2등, 3등, 중립종의 특등 1등, 2등, 3등 이렇게 가요. 소립종 똑같이 가요. 자, 오른쪽에 있는 콩은 무조건 볼 필요도 없이 뭐겠죠? 대립종의 특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제 콩인데요. 얘는요, 선별도 거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작년에 콩 선별기를 1억 8천 주고 놨어요. 저희 새싹에. 그 이유가 돈을 벌 목적이면 그거 안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전국에 계신 선별기 갖고 계시면 다 이해를 하겠지만 남원 같은 경우는 맞지를 않아요. 제가 작년에 그 기계를 가지고 얼마를 벌어들였냐?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750만 원 벌었어요. 남원시 콩 농가들 선별 거의 해주고 75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전기세하고 인건비하고 합치면 적자겠죠. 적자입니다. 자, 그 정도를 주면 얼마를 선별했냐면 진짜 한 500톤, 600톤, 1000톤까지도 선별을 해야 조금 다. 근데 그것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도 그럼 인건비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왜 색채 선별기는 우리 농가들한테 손해예요. 그 이유는 점만 지켜도 색채 선별기가 꺼내버려요. 상품이 아니라고 꺼내버려요.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리잖아요. 콩농사 잘 지면 색채 선별기 필요 없어요. 입자 선별만 하면 끝나요. 우리 정병현 대표님은 저 농사 좀 보셨으니까요. 그죠? 콩을 배다 놓고 선별기만 돌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농사를 못 지신 게 아니고 날씨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요. 제가 그래서 올해 연도에는 수확 전하고 그리고 꼬투리 형성기에 2번에 걸쳐서 교육을 할 건데 그 이유는 방제 때문에 그래요. 방제를 적기까지 하면 이렇게 깨끗한 콩이 되는데 방제를 됐다 싶어서 놔버리면 콩이 이렇게 돼요. 특히나 수확 시기에 비가 자주 오면 이 자반병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 자, 이 콩 같은 경우는 자반병뿐만 아니라 미라병까지 있는데 미라병도 있고 또 하나 노린재의 피해도 있어요. 노린재는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노린재는요, 꼬투리가 생기고 콩알이 생기는 시기에 한 번만 딱 찍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이런 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제를 상당히 오랜 시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남원 같은 경우는 11월 초가 돼야 수확을 해요. 콩의 성숙 시기는 선풍콩 같은 경우는 대원콩보다 한 5일 정도가 성숙 시기가 늦어요. 선풍콩 같은 경우는 남원 같은 경우는 한 10월 15일에서 10월 20일 정도가 성숙 시기인데 성숙 시기가 되거나 수확 시기까지는 10일에서 15일이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원의 평균 날짜를 따져봤더니 11월 초 정도 된다. 그러면 역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잔류성 때문에, 농약의 잔류성 때문에 언제까지 최종 농사 약을 해야 된다. 너무 일찍 놔버리면 병해충 때문에 콩의 품위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오늘 하는 것보다는 그 시기에 해드리는 것이 조금 더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을 것 같아서 그거는 회차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두 번째 교육은 우리가 개화가 되기 전 남원 같은 경우는 8월 5일이 선풍콩의 개화 시기예요. 그런데 다 경험해봤다시피 7월 15일, 7월 20일만 돼도 막 꽃이 하나씩 피죠. 꽃이 하나씩 핀다고 해서 개화라고 하진 않아요. 일정 개화가 진행됐을 때 개화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 7월 10일경에 한번 그때 2차 교육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교육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혹시 파종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종기가 그 각 지역별로 준비가 많이 되더라도 아마 쓰시는데 왜 그러냐면 쓰는 시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될 거예요. 사용하신데 그럴 경우에는 지역별로 쓰시는 날짜를 공유를 해서 내가 좀 끝났으면 다른 사람한테 좀 바로바로 연결해서 내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죠? 갖고 있어 버리면 다른 분들은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콩농사를 지는 입장에서는 서로 도우면서 콩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그렇게 서로 양해를 해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